나라별 대표 친환경 건축물과 그린 뉴딜 시대에 알맞는 친환경 건축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건축 기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거생활환경연구센터 문수영 센터장입니다. 주거생활환경연구센터 박사호 연구원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나라별 대표 친환경 건축물 4곳을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이 친환경 건축물에 인증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CD라고 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영국, 미국 등등 세계 여러 각국에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아크로스 빌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11년에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전력난을 상당히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녹색 커튼 정책이라고 합니다. 녹색 커튼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일본의 녹색 커튼을 활용한 건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입니다. 해당 건물은 오래된 건축물이어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폐자재를 활용했고, 청바지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진 리바이스에서 짜투리 천을 가져다가 단열과 방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숨쉬는 지붕입니다. 지붕이 숨을 쉰다고요? 숨쉬는 지붕에는 위에 동그란 창문들을 만들어서 스카이라이트라고 불리우는데, 주변의 온습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장치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참 재미있는 건축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바로 친환경 건축 기술의 원류라고 하는 독일의 하우스 2019입니다.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최초로 2009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기획을 하고 5년간 노력을 해서 건축물을 완공했습니다. 네,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해결하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의 골조를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수더라도 자연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은데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본, 미국, 독일 찍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 건축물 어디가 있나요? 서울시 신청사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들어가 보면은 벽면 전체가 녹화가 돼 있어서 공기도 쾌적하고,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기 정화 기능이나 탄소 발생 기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인 점이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지붕층의 태양광 직결판이나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각국에서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연구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건축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없애는 그런 행위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환경 부하를 낮추고 동물이나 식물이 우리 도시 안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건축물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색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도시 파괴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건축물들이 결국에는 땅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고, 그러다 보니 도시 자체가 사막과 같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자연에 가깝게 도시를 만들고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 건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먼 곳에서 땡겨오고 억지로 만들고 하는 것보단 자급자족, 땅속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순환이 되도록 하고, 나중에 건축물을 다 사용하고 썼을 때도 폐기물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친환경 생태 건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이 박사님? 생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건축 과정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건축물에 재현해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가 있겠고요. 레인 가든의 적용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태양광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류 생산, 직류 조명 시스템도 생태 건축 시스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적용시킨 예가 있을까요? 네, 노원구의 원터글린 공원 내에 있는 숲속 작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혹시 언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년 3월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된 건축 자재 중에서 시멘트를 대체할 만한 재료가 있을까요? 저희가 개발한 자재 중에 고로 슬래그를 활용한 에코 시멘트를 개발했는데요. 이 시멘트로 에코 콘크리트를 생산할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보다 약 90% 정도 CO2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연 수지로 개발한 흙 콘크리트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자재와 기술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경제성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안 쓰는 자재들을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크죠. 대중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표준이 일부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기술 표준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 그다음에 상용화가 돼 있고 시장성을 갖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자재를 써야 되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고르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기술 표준에서 환경 성적 표지 이런 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도 자체가 약간 옛날 기준입니다. 폐자재들을 섞어야지 친환경이 아니라 나중에 신생 제품이라도 폐기가 됐을 때 얼만큼 자연으로 잘 돌아가느냐 그리고 생산 자체부터 탄소를 얼만큼 안 내도록 만들어지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도 어쩌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친환경에 대한 제도 자체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네.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저희 이 박사님. 독일의 공업 규정이라던가 국제 규정을 참고해서 국내 상황에 맞는 품질 규정을 조금 보완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태건축 시스템이 건축물 단위뿐만 아니고 단지나 마을 그리고 도시 전체로 확장돼서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에 잘 맞추어서 대응할 수 있는 국토 도시관리 핵심 기술로 확장시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건기왕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독일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신 이 박사님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독일은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지 재건축은 거의 안 해요. 건물 자체를 가지고 단열을 보강하거나 녹지를 확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요. 독일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분들에게 영상 편지 인사 제가 한번 이거 유튜브 독일에 계신 친구분들에게 기왕이면 독일어로 독일어로 아, 네, 그럴까요? Ja, hallo, guten Morgen. Ja, ich vermisse euch eine lange Zeit. Ich hoffe, wir sehen uns gleich, trotzdem Corona-19. Sehen wir gleich. 뭐라고 하셨죠? 매우 그리워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곧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로. 네.